그대 심창룡입니다. 오늘 이 제 발표에서는 AI 베이스 트랜슬레이터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단 AI 기반 번역기들은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 트랜스레이션이나 파파고나 또는 카카오 아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제 상당히 많은 그 번역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번역기가 해주는 그런 번역의 품질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번역기를 활용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영어 교육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이제 핵심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번역기 가지고 이제 영어 교육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AI 기반 번역기들 같은 경우도 그 한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기를 교실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실제로 그 적용 방법을 고민해볼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일단 번역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번역 결과물 가지고 이렇게 보면 과학적인 글이나 논리적인 글 같은 경우는 그 번역 결과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러나 시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극단 반대의 그런 경우에서 아주 조잡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 중간쯤에 해당되는 신변 잡기적인 글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한 그런 글들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은 이 과학적인 글과 시 혹은 수필 같은 신변 잡기적인 글들의 차이는 뭘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일단 과학적인 글, 논리적인 글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논리 체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적인 글, 과학적인 글 같은 경우는 생략된 요소나 또는 모호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반대로 시는 그 모호함이라고 하는 것, 해석의 다양성을 열어두는 이런 쪽이 훨씬 더 넓은 거고요. 수필 같은 신변잡기적인 글들은 자연스러운 한국어, 그리고 편안한 한국어라는 그런 관점에서 사용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논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번역기가 번역한 결과를 분석한 그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들은, 일단 처음에 미싱 아기먼트 같은 경우들이 문제가 된다. 즉, 보셨어요? 라고 하면 무엇을 봤는지, 누가 무엇을 봤는지, 그래서 누가라는 것은 대화 상대자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을 봤는지에 관련된 부분은 추측 자체가 불가능하죠. 맥락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는 이런 맥락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보셨어요? 라는 그런 부분에 자연스럽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또는 이제 지나치게 긴 문장들, 요다가 먹다 남긴 사과를 먹은 루크는 배탈이 났다. 저희 이제 길다 보니까 이게 프로세스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다리가 길어요처럼 이게 브릿지인지 레그인지 이제 이런 것이 구분이 어려운 이런 부분들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문장들이 이제 번역기가 오역을 하는 번역의 품질이 나쁜 그런 경우로 이렇게 해당되고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머신 프렌들리 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머신 프렌들리한 한국어라고 하는 것과 자연스러운 한국어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른 맥락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언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들, 그러니까 결과물을 가지고 생각해 볼 것이냐, 혹은 그 번역계에게 주는 그 인풋에 해당되는 부분을 생각해 볼 것이냐. 즉, 인풋이 번역기에 주어지면, 머신 트랜슬레이터에 주어지면 아웃풋으로 나오겠죠?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이제 사람들이 또 그동안 주목해 봤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번역기가 나온 결과물, 아웃풋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니까. 이게 포스트 에디팅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영어 교육에 활용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인풋에 관련된 부분들, 인풋이 번역기에게 주어지기 전에
이 인풋을 머신 프렌들리하게 만들어주는 부분. 그러니까 머신 프렌들리 하지 않는 인풋을 머신 프렌들리하게 해주는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프리 에디팅이라고 하는 형태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 다, 그러니까 프리 에디팅과 포스트 에디팅 둘 다 영어 교육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포스트 에디팅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익숙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영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해당되는 것들 이렇게 쭉 가져오고 그걸 구글 트랜슬레이트에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쭉 읽어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 번역 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표현이라든가 이쪽에서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 번역의 오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번역기를 신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수필 같은 이런 쪽으로 왔을 때 번역기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한 결과를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거기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포스트 에디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휘에 문제가 있는 것들 있다면 어휘를 바꾸고 문장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덜 분명한 에러들 그러나 좀 뭔가 이상한 것들 표현 바꾸고 스타일을 또 적절하게 다시 바꿔줘야 되고 플루언시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써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쭉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다 포스트 에디팅의 그런 방법이고요. 이건 이제 번역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영어 수업 시간에 우리가 번역기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글을 한국어로 글을 쓰면 그 쓴 글을 영어로 번역기를 통해서 번역을 해놓고 그다음 그 결과를 다시 수정해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은 어휘교육, 문법교육, 스타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교실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표현을 쓰고 그걸 번역기로 번역해 놓고 그다음 그 결과를 고치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으로서는 이제 학생들의 감정이라든가 두려움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즉 영어로 번역을 잘못한 건 학생이 잘못한 게 아니라 번역기가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학생들이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우수한 그런 결과를 빚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프리 에디팅이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생략된 문항은 추가하고 봤어요 대신에 당신은 그것을 보셨습니까? 그런 것들 동원이와 같은 경우 맥락화시킬 수 있는 오해를 추가해주고 문장은 단순하게 하고 하는 형태로 해서 머신 프렌들리 코리안 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 프렌들리 코리안을 만들었을 때는 자연스러운 한국어와는 좀 차이가 있는 좀 딱딱한 이상한 덜컹거리는 그런 부분이 되지만 그러나 이제 이건 번역기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한국어와 영어의 체계의 차이, 언어의 차이라고 하는 부분을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즉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말로 설명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번역기라는 형태를 매개체로 해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리 에디팅과 포스트 에디팅을 같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이건 이제 어느 활동 기시문에서 가져온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면 4명의 학생이 상점 주인이 되고 각자 나머지 학생들은 자신 이제 이렇게 연동되는 표현들이 있고요. 그 다음 물건은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 또 다른 문장이 이어지는 거죠. 가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같은 그림 카드의 물건이라도 그 가격의 상점마다 다르므로 how much is it? 이라고 묻고 여기서 쿼테이션 마크가 없죠. 그리고 자신이 가진 돈과 가격이 맞지 않을 경우 이런 부분에서도 좀 생각해 볼 그런 여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계가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그 부분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번역해 놓은 결과를 보면 All students become shop owners and each has a cart with an item to sell. The rest of the students receive an envelope with paper money and a card. 뭐 이런 요까지는 뭐 괜찮겠죠. Items are bag, watch, bike, and doll, and the price is written. 자, 이제 여기까지도 나쁘지 않게 나왔죠. How much is it? 여기서는 좀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쿼테이션 마크 없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 문장은 이제 처리를 못하고 How much is it? 불쑥 튀어나왔고요. Even for the same picture card, the price varies from store to store. When asked if the price does not match with the money you have,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긴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 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안 맞기 때문에 머신 프렌들리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물이 안 좋은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다시 이런 식으로 머신 프렌들리하게 자르고 how much is it? 이렇게 묻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even the same picture cards, even with the same picture card, the price varies from store to store. Students go to each store and use how much is it to ask for the price of the item. 이런 식으로 해서 훨씬 더 클리어하게 나오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프리 에디팅을 이용해서 번역의 결과물을 좋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옵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글은 대학교 1학년생이 쓴 글인데요. 가볍게 그냥 그 코비드-19 상황에서 이제 어떤 느낌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적은 글인데 보면 학생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글을 쓰고 이걸 구글 트랜슬레이트를 써에게 번역을 시켰을 때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부분에서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된 경우 잘못 번역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의도와는 다른 표현으로 사용된 경우들, 그리고 복잡하거나 흐름이 길어져서 그래서 문제가 된 경우들이 이렇게 있었다. 즉 뭔가 어딘가가 좀 불편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한국어는 번역기가 잘 번역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그 다음 프리 에디팅을 해서 번역을 한 결과물을 다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에 프리 에디팅 부분에서 다시 한국어를 고쳤고요. 그러니까 긴 문장 짧게 하고 나는 나의 일상생활 나는 나의 시간이 너무 아깝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주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억지로 집어넣은 그런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연스러운 한국어는 아닌데 그러나 이걸 번역했을 때 이 학생은 번역 결과물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그러니까 프리 에디팅을 했을 때 번역의 결과물을 품질을 좋게 하는 이런 형태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교육적인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프리 에디팅을 통해서 결과물을 좋게 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도 다시 포스트 에디팅 과정이 또 다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가야 되는 부분 즉 이 글의 작성자는 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시 명확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쭉 들여다본 부분은 우리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 번역기를 활용해서 프리 에디팅과 포스트 에디팅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들을 이제 좀 잘 활용해서 우리가 영어 교육 교실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